물을 사서 많이 먹죠. 아, 정수기 물 먹어요. 생수 사서 마셔요. 인구 1,000만의 국제도시 서울특별시. 많은 사람들이 거대한 이 도시에서 바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방송국은 특히나 바쁘게 돌아가는 곳이죠. 조용한 듯 보여도 각자의 시간 안에서 모두 치열한 전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쁜 일상 속에 잠깐의 휴식 같은 시간이 있다면 시원한 음료를 마시는 순간일 겁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음료는 바로 물입니다. 특히 수돗물을 즐겨 마십니다. 제가 수돗물을 마신다고 하면 다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짓는데요. 수돗물은 언제부터, 왜, 무엇 때문에 사람들의 외면을 받게 된 걸까요? 궁금해졌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유를 찾아봐야겠습니다. 서울을 관통하는 큰 물줄기 한강. 장장 400km를 웃도는 길이 서울의 수돗물, 아리수의 근원이기도 합니다. 아리수를 취재하기 위해선 그 근원인 한강에 대해서 먼저 알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긴 시간을 흘러온 한강의 역사 속에 아리수는 어떻게 자리하고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박세암입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한강의 역사 속 아리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제 이름이 박세암인데 네. 세암이 샘물이라는 뜻이고 예. 교수님 딱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것의 근원이 되라고 아버지께서 지어주신 네. 그런 이름입니다. 그렇죠. 그것도 모든 것의 단순한 근원이 아니고요. 생명의 근원이죠. 사실은 인간이 강물을 먹기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돼요. 강물은 굉장히 위험한 물이에요. 마시면 안 되는 물이었어요. 오랫동안. 뭐 지표수이니까 여기에는 물고기 알은 말할 것도 없고 상류 쪽으로 들어가면 뱀 알이라든가 그 밖에 곤충류의 알 이런 것들이 다 섞여들게 마련이고 세균 이런 것들로부터 안전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강물을 직접 마시는 그런 문화는 없어요. 그건 그대로 마실 수 없는 물이었어요. 그러니까 고작 이제 지표수 중에서 마실 수 있는 물은 우리 박 기자님 이름처럼 네. 이건 왜냐하면 지하수가 용출하는 것이거든요. 지하수가 지표로 분출하는 곳에 있는 이제 샘물. 이거는 지하수니까 마실 수가 있는데 그 다음에 지표에서 흘러내리는 물은 그냥 마실 수 없는 물이었죠. 지표수는 위험한 물이라서 이제 자연의 침전, 역과 과정을 거친 이제 지하수를 써야 했는데 지하수에 접근하는 방식이 땅을 파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게 우물이에요. 그건 전 세계 어디에서나 그랬어요. 기본적으로 우물이 기본적인 식수였고요. 우리의 경우에는 이제 조선시대 태종 때 한양으로 재천도한 다음에 5집에 하나씩 우물을 파도록 했죠. 1800년대에 들어서면 물장수라는 신직업군이 생겨납니다. 가까운 우물이 오염되기 시작하면서 깨끗한 물을 얻으려면 멀리 나가야 했기 때문이죠. 우물은 점차 취수원의 기능을 잃어갔습니다. 그 청계천 하리 쪽 주변은 조선시대 다 목장이었어요. 그 목장으로 쓰던 땅을 농경지로 개간하는데 개간하는 과정에서 나온 돌 이런 것들을 하리 쪽에 쌓아놔요. 그게 하천에 쌓이면서 물길을 막아버리죠. 물길을 막아버리고 청계천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제 하상이 높아져서 자주 범람하게 돼요. 그래서 영조 때 청계천을 파내는 준천이라고 하는 사업을 하거든요. 그런데 하상이 높아져서 지표소가 자꾸 범람한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그 주변 우물이 오염된다는 얘기예요. 더러운 물이 이렇게 우물로 흘러 들어가거나 이런 일들이 자꾸 생기니까 이제 5천 개가 있었든 10,000개가 있었든 그 많은 우물 중에 상당수가 청계천 가까운 지역에 있는 우물들은 상당수가 오염되고 마실 수 없게 되고 마시려고 하면 냄새가 나고
갈수록 사람들은 상수도 시설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리하여 1908년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상수도 시설인 뚝도 정수장이 준공됐죠. 이후 뚝도 정수장은 16,000여 명의 서울 시민에게 수돗물을 공급했습니다. 하지만 우물이 익숙한 사람들은 수돗물을 못 믿어했습니다. 총독부는 수돗물을 근대화의 상징으로 만드는 데 주력했죠. 1909년쯤 되면 이제 그런 것들이 실제로 실현이 되면서 이제 상수도가 총독부가 광고는 그렇게 했어요. 우물보다 깨끗하다. 근데 이제 우물보다 깨끗하다는 말을 고지고대로 믿기는 좀 어렵고 어떤 우물보다는 좀 대부분의 우물보다는 깨끗하다라고 하는 것이 맞았겠죠. 그런 이제 홍보를 통해서 수돗물 사용가를 늘렸고, 근데 수도꼭지는 그 중에서도 굉장히 좀 획기적인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드는 그런 이제 물건이었던 셈이죠. 그 후 40여 년간 상수도 시설은 꾸준히 증설됐습니다. 하지만 6.25 전쟁이 발발하자 상수도 시설은 크게 파괴됐습니다. 5년 후 대부분 피해가 복구됐지만 곧바로 경제 개발 시기를 맞이했고 폭발적인 인구 증가와 함께 최악의 급순환을 겪어야 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시민의 급순환 해결을 위해 뚝도 수원지에서 7만 톤의 상수도 증선을 비롯해서 수위 수원지 2만 3천 톤, 보광동 수원지에서 4만 톤, 모두 13만 3천 톤이 새로 통수되었습니다. 이후 정부가 정수장을 신설하고 또 설비를 개량하는 등 시설 확장을 위한 대대적인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 결과 1980년대에 들어서자 수돗물 보급량이 90%를 넘어서기 시작했죠. 우리가 60년대 이후에 이른바 압축 성장, 초고속 성장을 경험하면서 한강의 기적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한강의 기적이 실현되는 과정은 다름 아니라 한강의 오염이 심화되는 과정이었거든요. 산업화가 되면서 뭐 예컨대 상류 지역에 가죽 염색 공장에 들어선다든가 또는 이제 농토들에서 농약을 많이 쓴다든가 또 축산업들 여기에서 이제 가축의 분뇨가 한강으로 버려진다든가 이런 일 때문에 80년대만 해도 한강에서 물고기가 떼죽음 당하는 일들이 이제 빈번히 나타났었잖아요. 그러니까 80년대 중반 이후에야 이제 한강 수질이 조금씩 개선되기 시작한 것이고 한강 자체의 수질은 80년대까지도 굉장히 안 좋았어요. 한강 오염으로 인해 수돗물에 대한 사회적 불신이 확산되자 사람들은 수돗물의 보급이 아닌 수돗물의 수질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이에 서울시는 1990년에 들어서며 노후 정수장과 또 취수장을 폐쇄하고 강북 정수장을 신설하는 등 수도시설 개선에 힘썼습니다. 2000년대에는 더욱 안전한 물을 생산하고 공급하기 위해 정수장 설비를 고도화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2004년 서울시의 수돗물 아리수가 탄생합니다. 아리수는 남한강과 북한강이 만나는 팔당댐에서부터 한강 잠실 수중보에 이르는 25km 구간의 물로 만들어집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은 좋은 원수에서 시작되는 거겠죠. 취수원의 수질 보호를 위해 서울시에서는 상수원 보호와 감시 활동을 펼치며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있는데요. 서울시 수돗물 아리수는 한강물을 취수해서 착수, 약품 혼화, 그다음에 응집, 침전, 여과, 소독을 통해서 각 가정에 공급되게 됩니다. 총 10단계의 그 과정을 거치게 되고요. 취수장에서 취수한 이 물은 서울의 강북, 암사, 광암, 구의, 뚝도, 영등포 이 6개 아리수 정수센터에 보내어 표준 정수 과정을 거칩니다. 약품을 투입해 불순물 알갱이들을 모으고 가라앉힌 후에 불순물은 제거합니다. 이 불순물을 제거하고 남은 물은 여과 단계를 거치는데요. 여기에 자연의 원리가 이용됩니다. 이 대형 모래, 자갈, 여과기를 통해서 맑은 물을 얻는 거죠. 거기에 고도 처리 공정을 추가했고요. 고도 처리 공정은 오존을 이용한 산화 공정과 그 활성탄을 이용한 여과 공정을 추가로 해서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고도 처리 공정은 기존 정수 처리법으로는 완전히 제거하지 못한 물질을 제거하는 겁니다. 강력한 산화력을 가지고 있는 오존을 발생시켜 유기물들을 제거하죠. 마지막으로 제거 물질을 활성탄으로 흡착해서 없애는 과정이 추가됩니다. 조금 복잡하지만 이렇게 촘촘한 과정을 거치면서 아리수는 완성됩니다. 서울시 자체적으로 맛있는 물 가이드라인을 제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각종 수질을 깐깐하게 감시하고 있고요. 명실공히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미국이나 일본보다 더 많은 수질 검사 항목인 171가지 항목을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리수는 미국 EPA 먹는 물 수질 기준 적합 인정을 받고 UN 공공행정대상과 세계 물협회 물산업 혁신상을 수상하는 등 세계적으로 기술력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런데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수돗물을 요리에 이용하는 등 간접적으로 음용하고 있는 시민은 50.4%, 직접 마시고 있는 시민은 전체의 7.6%에 불과했습니다. 세계의 인정과 상을 받는 것보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것이 도대체 왜 더 어려울까요? 생수 사서 마셔요. 정수기물 먹어요. 약간 더러울 것 같아가지고 믿을 수가 없어서요. 그 물을 사서 많이 먹죠. 근데 약간 그런 찝찝한 느낌 약간 있긴 한데. 약간 있다 보니까 그렇게 자주 이렇게 먹으려고 하지는 않아요. 일단은 부정적인 인식이 너무 큰 것 같아요. 그냥 막연한 오해를 좀 가지고 있거나 제대로 된 정보를 가지고 수돗물을 마시지 않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수돗물은 예전부터 마시면 안 되는 물이라고 배워온 거예요, 집에서. 그리고 정부에서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수돗물이 괜찮다, 좋다라고 해도 또 정부의 말도 시민들이 잘 믿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오랫동안 그렇게 생활을 했으니까. 사람들이 수돗물을 신뢰하지 않는 이유 무엇 때문일까요? 아리수의 품질이 실제로 좋지 않기 때문인지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는지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먹는 샘물을 A와 B잔에, 아리수를 C잔에 담았습니다. 이번 실험은 방송국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봤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이성적이고 객관적이며 또 중립적인 시선이 있기 때문이죠. 이제 냉철한 시선들이 아리수 블라인드 테스트를 합니다. 상표나 이미지가 아닌 오직 물만으로 경쟁했을 때 아리수는 선택받을 수 있을까요? A가 제일 괜찮은 것 같아요. 이유는요? 일단은 약간 담백한 맛이 있었고 다른 거는 조금 비린 맛이 있어가지고 A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이번 블라인드 테스트에는 모두 40명의 직원들이 참여했습니다. 모두가 무척 진지하게 테스트에 응했는데요. 과연 C인 아리수를 선택한 직원은 몇 명이나 될까요? 먹는 샘물 A는 16명, B는 11명이 선택했고 C인 아리수를 선택한 직원은 13명입니다. 이 13명의 직원들은 어떤 이유로 아리수를 선택했을까요? 저는 C가 가장 맛있었는데 제가 지금까지 먹어보던 물이랑은 약간 맛이 달랐고 약간 깔끔했던 것 같아서 C가 제일 맛있었어요. 청량하고 깔끔하고 좀 더 시원한 느낌이 났습니다. A랑 B는 맛이 거의 비슷해서 큰 차이 모르겠고 C 딱 마셔도 되게 뭔가 시원한 느낌 더 드는 것 같아서 C 골랐어요. 우선 목 넘김이 또 좋았고 뭐랄까 좀 더 맑고 깨끗한 느낌이 났다 그럴까? 그래서 세 종류 중에서는 그래도 10번이 좀 더 깔끔한 느낌? 10번이 제일 맛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냥 끝맛이 뭔가 깔끔한 맛?
이어서 괜찮은 것 같아요. 씨가 수돗물이에요. 진짜요? 네. 진짜요? 수돗물이에요, 씨. 진짜요? 진짜요? 심한 수돗물이에요? 수돗물이라는 고정관념을 벗기니 물맛이 보입니다. 이게 맛으로는 큰 차이가 없어서 그냥 쉽게 어디서 마실 수 있으면 그냥 마셔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되게 깨끗하고 맛있네요. 먹을만하죠. 네. 직원들의 반응을 보니 또 다른 테스트를 해보고 싶어졌습니다. 이번에는 방송에 출연 중인 방송인을 상대로 블라인드 테스트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SBS 플러스의 대표 프로그램 세 팀의 녹화 현장을 찾았습니다. 아리수를 텀블러에 담아서 맛 평가를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새로 나온 물 좀 가지고 왔는데요. 맛보시고 네. 맛이 어떤지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세 개가 한 종류예요? 아니면 다 각기 다른 종류예요? 한 종류입니다. 다 같은 종류예요? 네, 다 같은 물입니다. 출연진들 모두 무척 신중하게 맛을 봅니다. 맛있다. 물맛을 알려면 좀 씹어 먹어야 돼요. 물 분자를. 네? H2O를 수소와 산소로 꼭 씹어서. 다음은 골프 아카데미 팀입니다. 아, 시원하다. 오직 물맛에만 집중하면서 맛을 보는 골프 아카데미 팀은 어떤 평가를 할까요? 다음은 베이스볼 S팀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세 팀의 아리수 맛 평가를 들어봅니다. 지금 그런 게 아무것도 없어요. 무예요. 정말 걸리는 게 없는 거. 그러니까 많이 마실 수 있게 되는 것. 그러니까 물은 제가 느끼기엔 가능한 많이 마실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목넘김도 좋아야 되고 장애물도 없어야 되고 향도 없어야 되고 없어야 되는 게 가장 좋은데 자꾸 물에다가 뭔가를 넣어서 특징을 만들려고 하더라고요. 이 물은 그런 게 없이 만들어진 물 같아요. 미네랄말 특유의 그 미네랄의 성분 정도에 따라서 좀 미끈덩할 때도 있고 좀 비릴 때도 있고 그런데 지금 미네랄 맛이 하나도 없어서 좀 정수된 물 같은 느낌도 나고 그냥 저는 좋은데 뭐가 좋냐면 물도 약간 비린내가 있거든요. 이 물은 비린내가 없네요. 네, 뒷맛이 좋은데요. 뒷맛. 네. 진짜 물 같아요. 어때요? 느낌이? 진짜 깔끔한데요? 네, 깔끔하고 페트병에 든 물 중에 미네랄 워터 이래가지고 약간 비릿한 맛 이런 것도 있는데 살짝 그런 맛은 있는데 쓴맛은 또 없고 잘 모르겠어요. 미네랄 맛이 좀 느껴져요. 저 지금 다른 맛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마신 물은 조금 전에 방금 떠온 정수기에서 내린 물입니다. 저도 약간 뒷맛이 똑같습니다. 아니 근데 그렇잖아요. 정수는 이런 미네랄 맛이 살짝 없어요. 정수기 물입니다. 사실 약간 물맛이 따로 있다고 하잖아요. 또 굉장히 깔끔한 맛이 느껴지고요. 그리고 약간 향이 느껴진다 뭐 이런 예민한 분도 있는데 정말 좀 맑은 물의 느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물맛인 것 같아요. 뭐 불편하고 그런 건 없으시고요? 불편한 건 없는데요? 이제는 물의 정체를 밝힙니다. 물의 정체는 우리 회사 정수기 물이 맞습니다. 수돗물입니다. 우리 회사 수돗물이 정제를 잘해가지고 거의 비슷해. 그 코너에 진짜 약간 충격적이에요. 수돗물입니다. 아 진짜요? 네. 방금 저기서 떠온 물이. 와. 방금 여기 수돗물 떠온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네. 괜히 물 사 먹었네 그동안. 괜히 물 사 먹었어요. 그쵸 그냥 이렇게 틀어서 드셔도 돼요. 네. 아 진짜요? 수돗물하면 사람들이 걱정하는 게 약간 배관이나 이런데 녹물 같은 게 섞여 들어오진 않을까 이런 걱정들을 좀 하잖아요. 근데 그런 SBS 배관들이 좋아서 그런 건지 그런 게 쇠 맛은 안 나네요. 아 이게 정수기 물 먹고 아니면은
심지어 밖에서 페트병 산 거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그 물 먹고 이랬는데 실제로는 수돗물을 안 먹어봤어요. 근데 맛있네요. 수돗물 좋네요. 각 브랜드마다 특성이 있어요. 그건 저도 물을 많이 마셔서 좋아하는데 알고 있기도 하고 이건 그게 없어서 어느 브랜드가 궁금했는데 수돗물이란 브랜드. 아리수겠죠 그러면. 아이고 진짜 아리수겠죠. 아리수. 네, 아리수는 진짜 인정, 진짜 인정. 네. 나쁘지 않네요. 네. 꼭 굳이 그렇게 막 마셔봐야 되겠다라는 느낌을 가진 적이 없었었는데 지금까지 그 편견을 좀 버리고 이제는 한 3번 하고 이제 제가 마실 수 있을 정도의 이제 그런 습관을 들이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다시 또. 오, 오. 선배님 집에 가실 때 한 병 더 떠가세요. 저는 평소에 그 염소가 몸에 안 좋다는 그런 좀 인식이 있었어서 과일을 씻어 먹을 때도 정수기로 괜히 씻어 먹으려고 하고 했는데 사실 먹어보니까 염소만 많이 나지 않고 정말 청량감이 굉장히 좋고 또 미네랄 워터라는 생각이 정말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건 나의 좀 잘못된 편견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었고요. 저 산에 자주 가는데 산에 약수물 마시는 그런 느낌? 전혀 다른 느낌이 없는데. 뭔가 선입견을 안 가지고 마시니까 더 좋게 느껴졌다고 해야 되나? 그 수돗물 많이 음용하시라고 텀블러는 드리고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테스트 결과 아리수의 맛과 냄새 등 품질 경쟁력이 먹는 샘물에 비해 전혀 뒤처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왜 수도꼭지만 틀면 언제든지 마실 수 있는 아리수를 두고 식수 구입에 따로 돈을 지불하는 걸까요? 똑같은 물을 수돗물에서 따라다 주고 또 하나는 예쁜 생수통에다가 받아다 주면서 물맛이 다릅니까? 물어보면 다르다 그래요. 다시 말하면 소비자들은 그 똑같은 물이라 똑같은 제품이라 하더라도 어떤 용기에 담겼느냐 또 광고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마음속에 심상을 만들었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물건도 다르게 느낍니다. 수돗물에 대한 사람들의 부정적인 인식에는 어느 정도 심리적인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돗물에 대한 사람들의 뿌리 깊은 불신을 설명하기엔 부족했습니다. 심리적인 문제, 단순히 그것뿐일까요? 조금 더 깊게 취재해보기로 했습니다. 서울시의 하수 처리장에서 한강 하구에 처리되지 않은 오수를 무단 방류해온 사실이 경찰 조사로 밝혀졌습니다. 한강 상수원 보호구역에 물고기를 자료를 찾다 보니 아리수의 취수원인 한강의 수질을 위협하는 크고 작은 사건들이 끊임없이 있었던 것을 확인했습니다. 인체에 유해한 다이옥산이 낙동강에서 열흘 가까이 계속 이런 사건들은 비단 한강에서만 있었던 일은 아니어서 전국을 불안하게 만들었죠. 기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이제 사건, 굵직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이 안전하지 않을 것이다. 혹은 오염돼 있을 수도 있다라는 막연한 불안감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초고속 성장이라는 큰 성과엔 성장통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걸까요? 시간을 돌이킬 수 있다면 우리는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수돗물에 대한 불신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뿌리 깊이 박혔습니다. 많은 이들이 수돗물을 마시지 않는 이유로 물탱크나 낡은 수도관의 문제, 또 상수원에 대한 불신, 이물질과 냄새 때문이라고 답한 거죠. 그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바로 물탱크나 낡은 수도관이 이유라고 합니다. 30, 40대 이상이라면 어린 시절 수도꼭지에서 흘러나오던 녹물을 한 번쯤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래도 조금 뭐 이런 그 녹이나 뭐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겠다. 아파트 같은 정수장에 뭐 이런 게 좀 있으니까. 정수기 물이나 뭐 이제 생수를 먹는데. 그래서 옛날에 그렇게 또 오염도 물이라고 인식이 되어가지고 집까지 들어오는 그 관들이 다 깨끗하다는 게 없잖아요. 고도 청수 처리라는 거는 뭐 활성탄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오존 소독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깨끗한 수질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완비했음에도 불구하고
원수 수질에 대한 불신, 그리고 이제 옥내 배수관, 특히 옥내 배수관에 대한 이렇게 깔끔한 처리가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수돗물을 직접적으로 마시는 분들이 많지 않은 실정입니다. 아무리 품질이 우수한 물을 생산했다고 하더라도 그 물을 옮기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다면 소용없는 일이죠. 아리수가 이동하는 관은 어떤지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이런 대형 관은 정수 과정을 마친 아리수가 배수지에 있다가 옮겨질 때 사용됩니다. 덕타일 주철관인데요. 이제 구경은 900mm고 이거는 이제 주물 제작하고 있습니다. 주물 제작이고 내부는 이제 여기 에폭시 그 코팅인데 더 위생적이고요. 그리고 부시에 강하고요. 더 떨어지는 게 없고요. 상수도관은 까다로운 기준에 의해 생산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다시피 칼을 그었을 때 깨지지 말아야 돼요. 이게 합격이에요, 이거는. 만약 불합격이 불량인 거는 이걸 갖다가 칼로 그었을 때 이게 막 깨져 나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시험을 하고 요건 다시 이제 보수제를 발라서 보수를 합니다. 그리고 요것도 보면 너무 두꺼워도 안 되고. 그러니까 공장의 기술이죠, 이게. 너무 얇아도 안 되고 너무 두꺼우면 또 깨져요. 그러니까 업체에서도 이제 이게 적정 두께를 하는 게 그게 바로 기술입니다. 또 다른 테스트가 이어집니다. 피놀 테스트인데요. 그러니까 만약 코팅이 제대로 안 됐으면은 거의 이게 전기를 통하는 건데 조금이라도 미세하게 코팅이 안 되게 됐으면 이제 전기가 통하겠죠. 바로 그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많은 검사 항목으로 이상 유무를 철저히 확인합니다. 1984년도부터 녹에 취약한 낡은 수도관을 녹이 슬지 않는 그 스테인리스 관 등으로 교체하는 작업들을 계속해서 해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약 한 13,400km 정도의 관 교체를 하였고요. 전체 물량으로 보면 약 한 98.7% 정도의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한 1% 남짓한 그 잔여 물량에 대해서는 2022년도까지 순차적으로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어찌 보면 도시는 길이라는 큰 줄기를 중심으로 점점이 박힌 집들이 이파리처럼 보이는 거대한 나무 같습니다. 이 줄기 아래로 나무를 살리는 물길, 상수도관이 지나고 있죠. 이 상수도관에서 뻗어나가는 작은 관들이 가가호호 물을 가져다 줍니다. 그런데 그 작은 관들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작년에 이사 온 이 씨는 오래된 옥내 급수관 때문에 힘들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취재진이 도착하자 대뜸 물부터 틀어보는 이 씨. 노란 녹물이 계속해서 흘러나옵니다. 세탁기를 돌리는데 흰 런닝이 있잖아요. 런닝이 하얗게 빨리지를 않아요. 그래서 삶아봤어요. 또 포백지였고 삶아도 하얗게 안 뺏쳐요. 그래서 그거 보고 아이고 심각하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식수를 사 마시고 있다는 이 씨. 식수에 부적합하다는 것만 문제가 되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몸을 씻거나 세탁을 하는 생활용수도 문제라는 겁니다. 화장실도 처음에는 생수가 이렇게 나와요. 항상 이게 그릇을 이렇게 흰 그릇을 놔놓고 이게 물이 없어지면 그때 들어가지고 양치하고 했어요. 눈으로 뻔히 보이는 녹물을 생활용수로 사용하는 건 물론이고 마실엄두는 더더욱 나지 않는다는 이 씨. 이제 20년 이상 되게 되면 이제 옥내 배수관도 낡을 수밖에 없는데 경험적으로 이제 녹물을 경험했다든지 그 속에 있는 찌꺼기를 육안으로 봤다든지 하는 경험이 있으면 수돗물에 대한 불신을 쉽게 떨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며칠 후 찾아갔을 땐 옥내 급수관 교체 공사가 한창이었습니다. 1988년도에 지어진 주택이라 서울시 옥내 급수관 교체 지원 사업 대상자에 해당돼 공사비의 80%까지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30년간 묻혀있던 옥내 급수관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지금 30년 넘게 매설된 아현도 강간 파이프입니다.
해당 시기 때는 가격이 저렴하고 이제 많이 보급이 돼서 전체적으로 많은 수도관을 이제 매립해서 시공을 해왔는데요. 현재는 지금 해당 배관에서 녹물이 많이 발생하고 누수가 자주 발생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배관입니다. 부식이 심하게 진행된 기존 관을 드러내고 새 관을 넣은 후 수도꼭지와 잘 연결해 매설하면 공사는 끝이 납니다. 이제 새로운 관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깨끗한 물이 시원하게 나옵니다. 정수센터에서 생산된 좋은 품질의 아리수가 오염 없이 집까지 도착합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녹물 때문에 힘들었던 이 씨는 이제 깨끗한 물로 생활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물이 너무 깨끗해서 좋았어요. 전에 딱 털면요, 물이 아주 찝찝해가지고 하얗게 물이 안 나왔어요. 근데 물이 너무 깨끗해서 좋았어요. 좋은 거 좋다 그래야지 뭐. 우리 생활에서 물이 얼마나 중요한지 짧게나마 느낄 수 있었는데요. 급수관이 깨끗해진다면 수돗물에 대한 믿음도 다시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옥내 급수관 교체 지원 사업은 2007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체 56만 5천 가구 중에서 약 한 70% 정도를 저희들이 지원을 했고요. 앞으로 2022년도까지 남아있는 17만 5천 세대에 대해서 홍보를 저희들이 열심히 해서 꾸준하게 교체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옥내 급수관 교체 지원 신청은 120 다산 콜센터나 서울시 상수도 사업본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시민들의 수돗물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의 원인을 취재하다 보니 뭔가를 놓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취수 원인 한강의 수질이나 정수 처리를 끝내 수돗물의 품질이 좋다고만 들었지 확인해보지는 않았다는 것 말이죠. 직접 확인해보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취재차 왔는데요. 네. 매달 한 번 수돗물 평가위원회가 참관하는 수질 검사에 저도 동행하기로 했는데요. 수돗물 평가위원회는 수도법에 의한 법적 단체로 아리수의 수질을 검사하고 상수도 발전을 위한 조사와 연구, 자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수질 검사는 한국환경수도연구원이 담당하고 수돗물 평가위원회 위원이 참관하여 진행합니다. 종일 두 곳의 정수센터와 서울시내 두 곳의 공공음수대를 돌아야 하는 빡빡한 일정이라 인사할 틈도 없이 곧바로 수질 검사가 진행됩니다. 이날은 구의 정수센터에서 먼저 수질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수질 검사를 위한 물을 채수하는 작업부터 시작합니다. 수질 연구실에서는 직접 연결된 간을 통해 각 정수장의 수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각 가정으로 보내지는 직전의 수돗물을 채수하여 수질을 검사할 겁니다. 본격적으로 채수 작업에 들어갔는데요. 시료를 담는 용기가 다양합니다. 알고 보니 유기화합 물질을 검사하는 시료는 유리병에, 나머지 항목은 멸균 용기에 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현장에서 곧바로 실시되는 검사도 있습니다. 이거 지금 뭘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잔류염소를 측정한 것이고요. 이거는 현장 측정기입니다. 검사 항목에 따라 세세하게 나눠 담기도 합니다. 사전 약품 처리가 필요한 항목은 꼼꼼하게 준비하는데요. 채수 작업에 이렇게 많은 시간이 든다는 건 처음 알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수질 검사 항목만 60가지. 이 먹는 물 관리법에서 지정하고 있는 전체 항목이기도 합니다. 위원님 채취할 때 주의사항 같은 거 있죠? 네, 이제 외부 오염에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저희 각 항목별로
그 시료 채취가 지금 수질 상태가 현재 상태로 이제 유지가 되도록 보존 처리를 하면서 시료를 채취를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한편에서 이 모든 과정을 묵묵히 지켜보며 기록하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수돗물 평가위원회 위원들입니다. 검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지는지 살펴보는 거죠.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지켜보시면서 어떤 점에 유의를 하시면서 그야말로 감시 활동을 하시는지 궁금해요. 이제 시수장에서 원수가 뽑아서 그리고 정수장 그리고 이제 우리 가정의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 그리고 또 저수조에서 통과해서 나오는 물 그리고 정수기의 또 그 통과수까지 그 채수하는 지점이 맞는지 적합한지랑 그리고 또 이제 시료 채수 과정이 이제 공정한지. 생각보다 수질 검사를 위해 채수하는 과정은 상당히 까다롭고 철저히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뚝도 정수센터. 앞서 작업한 구의 정수센터에서와 같은 순서와 방법으로 빠르게 채수 작업이 진행됩니다. 결과가 나오기까지 20여일이 걸린다고 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정수센터 두 곳의 시료 채취가 끝나면 곧장 서울 시내에 설치된 공공음수대에서 채수 작업을 진행합니다. 장소 선정은 공정하게 수질 검사 하루나 이틀 전에 정해진다고 합니다. 보다 객관적인 검사를 위해 불시에 작업을 진행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날은 대현산 배수지 공원에 설치된 공공음수대가 선정됐습니다. 시민들이 이용하는 곳이니만큼 빠르게 채수 작업이 진행됩니다. 이렇게 채취한 시료들은 한국환경수도연구원으로 가져가 60개 항목별로 검사가 이루어지는데요. 4도씨 정도로 보관을 해서요. 한국환경수도연구원으로 이동을 해서 거기서 시료 분석을 하게 될 겁니다. 검사 결과 60개 모든 항목에서 먹는 물 수질 기준에 적합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의 공공기관의 위생 관리는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수돗물에 대해서도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권장하는 가이드라인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라는 것보다 우리나라는 훨씬 더 까다롭고 항목도 늘려놨습니다. 그런 면에선 안심하고 드셔도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취수원인 한강부터 많은 단계의 정수 과정과 수도관 그리고 옥내 급수관을 거쳐 각 가정의 수도꼭지를 통해 나오기까지 정말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리수를 직간접적으로 마시는 가정은 절반 정도, 나머지는 먹는 샘물과 정수기물을 이용하고 있는 상황. 사람들은 왜 수도꼭지만 틀면 나오는 아리수 대신 먹는 샘물과 정수기를 통해 식수를 해결하고 있을까요? 과거의 페놀 사태라든가 90년대 초반이었지만 그때 이후로 생수랑 정수기 판매가 급증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그런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이미 보편적으로 이제 문화 속에 수돗물보다는 이제 생수라든가 정수기를 필수품으로 사용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전반적으로 깔려 있다 보니까 정직하게, 투명하고 순수하게. 국내 먹는 샘물 시장 규모는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올해 9천억 원, 내년에는 1조 원에 이를 전망입니다. 그런데 먹는 샘물이 우리나라에 합법적으로 유통되기 시작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먹는 샘물의 생산과 유통이 금지돼 있었죠. 먹는 샘물이 사람들에게 알려진 건 1988년 서울 올림픽 때입니다. 당시 외국인 선수들이 마실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생산이 허용됐죠. 하지만 잇따른 취수원 오염 문제로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커졌고 국민들 사이에서 먹는 샘물 시판을 허용해달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소비자들이 수돗물이 불안하다.
라는 마음을 가지게 됐는데 88 올림픽 때에 봤었던 그 생수를 왜 시판하지 않느냐라는 요구가 굉장히 강력하게 일어났던 거죠. 그래서 법원에 소송이 막 제기가 됐습니다. 소송이 특히 이제 생수업체들이 소송을 제기했는데 그 1994년에 대법원 판결로 생수 시판이 허용이 됐습니다. 해당 법이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는 국민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수돗물이 괜찮다 좋다라고 해도 또 정부의 말도 시민들이 잘 믿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오랫동안 그렇게 생활을 했으니까. 거기다가 생수와 정수기 회사 이런 데에서 광고와 PPL을 굉장히 화려하게 하잖아요. 잘 사는 사람들, 의식 있는 사람들, 좀 괜찮은 사람들은 당연히 정수기에서 물을 마시는 거고 냉장고를 열었을 때 화려하게 쫙 생수들이 비치돼 있고 하는 모습을 방송에서 계속 또 보여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의 인식이 수돗물을 마시는 건 뭔가 좀 더러운 행동, 좀 깔끔하지 못한 행동이다. 이런 인식이 계속해서 확산이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최근 들어 먹는 샘물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하수를 파서 이제 생수라는 이름으로 판매하고 사람들이 그걸 사 마시는 게 생태적으로 꼭 좋지는 않아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 고향이 초정리에서 꽤 가까워, 많이 가깝진 않은데 꽤 떨어져 있는 곳인데 좀 가까운 편에 속해요. 초정리라고 불리는 지역의 권역에 속해요. 초정리 광천수라고 하는 걸 얼마나 많이 퍼냈어요. 그러니까 저희 시골 마을에 흐르던 냇물이 말라버렸어요. 그렇구나. 지하수가 퍼져버리면 지하수가 밑으로 스며들면서 말라버려요. 말라버리면 이제 물이 말라버리면 그 생태계가 다 변화됐죠. 이런저런 첨가물을 섞은 지하수를 만병통치약이라고 속여파려온 업자들이 적발됐습니다. 그러고 보면 수돗물과 마찬가지로 먹는 샘물과 정수기 역시 그동안 많은 문제점들이 제기됐고 언론을 통해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먹는 샘물과 정수기보다 수돗물 관련 사건이나 문제가 더 뇌리에 오래 남으니 말입니다. 수돗물을 먹는 사람이 많지 않지만 수돗물은 전 국민이 사용하는 것이고요. 생수는 생수업체들이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A라는 생수업체에 문제가 생기면 그 생수 먹는 그 소비자들의 국한된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똑같은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수돗물의 문제는 전 국민적인 관심사가 되는 것이고 생수에 대한 문제는 그 생수를 먹는 소비자들의 국한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똑같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사회적인 반향이 차이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국내 정수기 시장은 먹는 샘물 시장보다 규모가 더 큽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정수기도 완벽하진 않다고 말합니다. 미네랄만 가지고 생각해 보면은 정수기는 모양에 따라 상당히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정수 방법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러나 정류 방법에 따른 미네랄을 너무 없앨 수 있는 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리수와 역삼투 합식 정수기물의 미네랄 함량을 비교해보면 아리수의 미네랄 함량이 월등히 많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렌탈 정수기 이미 600만 가구가 이용할 정도로 인기가 높은데 관리는 비단 미네랄 함량뿐만이 아닙니다. 정수기 역시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수돗물보다 위생적으로 나을 게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주장입니다. 물탱크 바닥 곳곳에 찌꺼기가 가라앉아 있습니다. 물을 빼고 닦아보니 시커먼 먼지와 누런 물때가 그대로 묻어납니다. 우리가 더 걸른다고 해서 그 물이 꼭 더 좋은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고도 정수는 바람직하지만 과도 정수는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수돗물을 마셔야 하는 이유는 경제적으로도 고찰해 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하루에 소비하는 가정용수는 샤워와 세면, 화장실, 세탁, 취사, 청소 등의 용도로 모두 193리터입니다. 음용수로는 1리터 정도를 소비하고 있는데요. 이를 토대로 계산해보면 4인 가족이 1년에 마시는 물의 양은 1.5톤. 먹는 샘물을 마실 경우 수돗물에 비해 800배, 정수기물에 비해 234배의 비용을 지출해야 합니다. 2019년도 상수도 본부의 예산이 8,350억 원입니다. 이 8,350억 원은 우리 아리수 수돗물 생산과 공급
그다음에 그 노후된 배수관 교체, 또 옥내 배수관 수선, 또 상수도 사업본부 운영비 이런 정도에 쓰이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수도요금을 내면서 식수 구입을 위해 이중으로 지출하고 있는 거죠. 경제성이라든지 어떤 철저한 수질 관리라든지 친환경성이라든지 지속 가능성 이런 면에서 아리수를 운영하는 것이 저는 가장 현명한 선택이고 또 가장 합리적인 소비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3가지 물이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3가지 물을 모두 맛보고 어떤 물이 가장 맛있는지 선택해보라고 했습니다. 물에 대한 그 어떠한 편견도 고정관념도 없는 아이들. 3가지 물 모두 비슷한 비율로 아이들의 선택을 받았는데요. 3번인 수돗물을 선택한 아이들은 어떤 이유를 들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다 맛있는 것 같고 그것 중에 제일 맛있는 건 3번 같아요. 1, 2번은 뭔가 껄끄러웠는데 3번이 제일 깔끔하고 맛있었어요. 시원하고 상쾌한 것 같았어요. 맛은 어땠어요? 되게 맛있었고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저는 보다 근본적인 질문으로 마무리를 하고 싶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공기나 물을 돈으로 사고 파는 것이 과연 행복한 세상일까요? 그러니까 수돗물 좋아요. 그냥 마셔도 됩니다. 저 여기에 100% 동의해요. 근데 좋지만 더 좋게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기대가 사람들 마음속에 있어요. 그래야지 더 건강해지겠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있어서. 저는 우리 수돗물을 중고등학교 때도 먹었잖아요. 그렇죠. 중고등학교 먹어 그냥 먹어요. 제가 의학을 배우면서 그거 나빠지지 않았거든요. 또 정말 시민들한테 큰 도움을 주는지 감시하기 위해서 저희가 현장 방문 또 행정사무감사 통해서 저희가 늘 체크하고 있고 또 우리 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즐겁고 깨끗한 물 아리수를 홍보하는데 더욱더 앞장서고 있습니다. 개인의 취사 선택에 따라서 생수도 마실 수 있고 정수기물도 마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국가는 적어도 정부는 이 수돗물이 안전하고 깨끗하다는 것을 계속 그 신호를 줘야 되고 수돗물이 이제 가장 깨끗한 수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많은 투자를 해서 관리하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최선의 대책으로 보입니다.